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교실의 전상훈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생로병사 과정을 겪게 되기에 그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의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여 왔습니다. 수천 년간의 의학의 역사에서 항생제의 발견 등 큰 발전은 거의 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루어져 왔으나 지난 20년간의 의학 발전은 수천 년의 의학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10년, 20년은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상당 부분은 머지않은 장래에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의 사회-경제학적 의미는 무엇이며 헬스케어 산업과 미래의학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 한 화가가 서기 2000년대의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만화를 학생과학 잡지에 발표합니다. 휴대용 전화기, 태양열 주택, 청소하는 로봇, 전기로 가는 자동차, 원격 진료와 원격 수업 등 당시로는 그냥 웃어 넘길 공상과학 만화라고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현실화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상 속에서나 그려보던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전자상거래 등 지난 몇십 년간 우리 생활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으며 이제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어서 조기 진단뿐만이 아니라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고 예측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의 형태도 변화하여 헬스케어 산업이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을 뛰어넘어 글로벌 1위 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헬스 시스템의 1차적인 기능은 높은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건강과 웰빙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경제 보장과 사회 결속, 이코노믹 시큐리티와 소셜 코히전은 헬스케어의 두 가지 핵심 요인입니다. 이렇게 헬스 시스템은 소비, 고용, 투자가 발생하기에 국민 건강 보호와 개선이라는 1차적인 기능에 추가하여 사회 경제학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에 투입하는 비용이 GDP의 17%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10%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에 이제는 건강이란 요소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면서 소위 건강 기반 경제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는 의료 비용, 생산성 감소, 노동력 손실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 개선을 위해 $1를 투자하면 $2 내지 $4의 경제적 이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또한 헬스케어는 글로벌 최대 산업임과 동시에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지식 산업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4.5%에 달하며 아시아의 경우는 11.7%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에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 주력 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적게는 7%, 많게는 30%까지 됩니다만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는 1.5%도 되지 않아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 개선과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전력해야 할 것이기에 미래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방향을 잘 이해하고 예측하여 효율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에서
오늘날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의료 서비스 역시 치료 중심, 진단 중심, 정밀 의료, 예측 의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소위 The Great Reset, 즉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동력이며 헬스케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테크놀로지 자이언트들도 헬스케어 에코시스템으로 사업 영역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 자본도 집중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품 중심의 의료 산업에서 플랫폼 서비스의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가미된 예상과 예측에 기반한 솔루션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건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이 치료 및 병원 중심에서 예방 및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소위 ICBM, 즉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에 AI, 즉 인공지능이 결합하는 형태의 기술 발전과 함께하는 환자와 시민의 참여는 결국 문화의 진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선점을 위한 전 세계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과 달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명은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 인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국정연설에서 프리시전 메디슨 이니셔티브를 선언하였으며 이는 미래 의료의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글로벌 의과학 연구 개발의 방향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Tonight, I am launching a new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s to bring us closer to curing diseases like cancer and diabetes, and to give all of us across the personalized information we need to keep ourselves and our families healthier.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유전체, 환경, 그리고 생활습관 등 개인 차이를 고려하여 발전한다. 대부분의 치료는 평균적인 환자에 맞추어서 시행되고 있기에 이러한 치료는 보편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로써 정밀의료는 미래 의료의 키워드가 되며 유전체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타임지는 커버 페이지에 유전체는 의료의 미래이다라고 많은 정보를 게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한 개인의 전체 유전체 분석에 20년 전에는 1,000억 원, 10년 전에는 1억 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현재는 1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고질적인 유전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도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의 유전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예방적인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전공하는 폐암 분야에도 환자 개개인의 유전체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항암제를 선택하는 것은 이제 표준 치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질환 예측이나 치료뿐만이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유전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 사회 모두 유전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치료 방향과 정책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학 분야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치료제, 원격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미래 의료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IBM의 닥터 왓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환자의 각종 정보를 방대한 양의 논문 자료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항암제를 추천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저도 개인적으로
환자나 주변 분들에게서 많은 질문과 제안을 받았습니다. 닥터 왓슨은 실제 의료 전문가에게는 아직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만 의료 영역의 인공지능 도입이란 나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병원의 진료 영역 전부를 하나의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커버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만 영상 판독, 약물 관리 등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미 진료 현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효율성과 표준화 및 환자 안전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래의 정밀의료는 직간접적인 소스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가능해지며 이것이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는 진료와 관계된 의료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각종 웨어러블을 이용한 원격 건강 데이터, 환경, 사회경제적 혹은 라이프 스타일, 외부 요인 등 엄청나게 많은 복합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만 하더라도 다른 분야의 데이터와 그 크기와 개인정보 보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피검사를 하고 CT 등 영상 촬영을 하게 되죠. 중환자실에서는 24시간 연속으로 심전도와 혈압 등이 모니터링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 진료 행위, 의무 기록 등 한 명의 환자만 해도 다양한 형태의 엄청난 크기의 빅데이터가 발생합니다.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데이터의 크기는 150 엑사바이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자라며 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강 관련 데이터를 정제하여 활용하기 좋게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 관련 인공지능을 개발해 나가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10만 양병설이 빈 구호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 확보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 등 기계적인 분야의 빅데이터와 달리 의료 데이터는 그만의 복잡한 특성이 있기에 의료 데이터 전문가 양성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버추얼 헬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비디오, 모바일 앱, 텍스트 메시지, 센서 및 소셜 플랫폼 등 가용한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헬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딜로이트도 디지털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연속적이고 연결된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단순한 개념의 텔레메디슨을 뛰어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개발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FDA 승인이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로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디지털 기법을 이용한 버추얼 진단과 치료가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즉 가상의 환경으로 환자를 인도하여서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통증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상의 환경 속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의 신약 개발에 비하여 개발 기간이나 비용, 임상시험 대상자 수가 훨씬 적습니다. 확장현실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및 혼합현실 기술들을 망라하는 초실감형 기술 및 서비스로 현실 세계에 추상적인 가상 정보를 제공하여 현실과 가상 세계를 초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가상의 환경에서 해부학을 공부하고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가상의 수술실에서 실습을 받을 수 있으며 실험실 연구원들은 디지털 트윈의 가상 환경에서 실험 기법을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의 손앞에서 가상의 DNA가 돌아가고 있으며 강사는 이를 만지면서 유전자 가위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통신기술 발전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5G 기술은 아주 빠르게 지연 시간이 아주 적은 거의 실시간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모든 사물 연결시켜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원격 로봇 수술을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첨단 기술들이 서로 엮이면서 과거에 불가능했던 부분들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의료 시스템은 병원 중심,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환자가 병원으로 모이고 모든 의료 데이터가 병원에서 관리되는 시대에서 퍼스널 헬스 레코드, 즉 나의 건강 정보는 내가 가진다는 개념입니다. 개인의 의료 데이터, 웰니스 데이터, 보험, 재무 데이터, 가족이나 이동수단 등 사회 구조적 데이터 등이 고도로 분석되고 개인의 건강을 위한 맞춤 플랫폼이 제공될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유는 의료의 신뢰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 제임씨 국내 최초로 주요 질환의 치료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고객들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암수술 성적과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성적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의료의 수월성과 환자 안전이라는 의료의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병원의 줄 세우기가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수준을 높여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결성된 유럽 최고의 9개 병원 연합은 가용한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는 목표로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과거의 의료인의 경험에 의존한 의료에서 많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제공하는 근거 중심 의학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제는 의료의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가치 기반 의료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의료의 에코시스템은 환자, 의료인, 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가능해집니다. 모든 병을 예방하고 완치시킬 수는 없으나 다 함께 노력하면 더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방송 인터뷰 때 받은 질문이 생각납니다. 한국 의료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소위 스마트 병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의료의 발전은 성실하고 우수하며 사명감을 가진 의료인들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하스피탈이란 전산 시스템이 잘된 병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도구로 최대한 활용하여서 병원이 목표로 하는 우수한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 안전을 도모하며 고객 만족을 높이는 병원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의료는 헬스케어라는 큰 산업의 핵심 역량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의료가 먼저 진출하면 다른 산업의 수출과 국제화도 더욱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 경영자로 재직 중에 유럽, 중동, 북미, 남미, 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세계화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화 노력은 우리 후속 세대에 희망과 기회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글로벌 시민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인을 많이 보기를 희망합니다.